저희 KBS 좀 이따가 하나은행 채용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회복지 활동하셨는데 회장님 채용비리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피해자 어떻게 구제하실 겁니까? 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삼엄한 경호 속 제작진을 따돌리는 이 사람은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회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채용비리 때문에 피해자 구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이 사람, 하나은행 하명주 은행장입니다. 이미 여러 번의 정식 인터뷰 요청을 회피했던 그들은 끝내 이날도 진실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당시 국회 청와대 관계자까지 연루된 정황이 특혜 채용을 위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은행권 채용 비리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3년 하나은행 추천 내용 항목에 최종 합격이라고 미리 표기되어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 추천자는 김모모 가로 열고 회 가로 닫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추천 내용에 함모모 대표님 표기된 지원자는 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합격하였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이른바 VIP 리스트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VIP 고객 자녀는 물론이고 국정원 직원 자녀부터 모 대학 부총장, 모 병원 원장, 기업 간부, 너날 것 없이 다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분들 전원 최종 합격됐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딸, 손녀, 조카, 사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라 부모였습니다. BIP은행, 스카이은행, 금수저은행, 할아버지은행, 그리고 성차별은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현대사회, 근대사회야. 혹시 우리는 예전처럼 신분사회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닌가? 채용과 관련돼서는 한국은 여전히 전근대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닌가. 100% 부정청탁으로 얼룩진 강원랜드, 그리고 은행권과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 비리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 1,190개 기관 단체 중 946개 기관 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억장이 무너지죠. 억울하기도 하고 돌이켜봤을 때 20대 떠올려봤을 때 응어리가 안 풀려있을 것 같아서 채용 비리가 터져고 알게 됐을 때 가장 미안했던 게 내가 될 것도 아니었는데 1년 동안 가족들 희생시키면서 이렇게 했구나. 이제 우리 사회는 채용 비리라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가장 중요하지만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채용 비리 피해자들입니다. 이른 아침 청년들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한 은행의 상반기 공개 채용 현장입니다. 이날 그동안 사라졌던 필기시험, 이른바 은행고시가 1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필기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은행권에 있었던 채용 비리가 좀 줄어들면서 이제 지원자들이 더욱 공평하게 평가를 받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게 한다고 하니까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대신 이제 그 문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인가는 봐야지 알 것 같아요. 특혜 채용을 위한 이른바 VIP 리스트. 그 시작은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은행권 채용 비리 사태입니다. 저도 충격이었거든요. 아,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런 정도인가.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그 실체가 이 채용 비리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들어있었어요. 하나은행은 2016년 채용 당시 면접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소위 명문대생을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본래 합격이었던 6명의 청년은 최종 탈락했습니다. 우리는 그 청년들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간만 꼬박 한 달. 관계기관을 비롯해 여러 곳을 수소문한 결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한 청년의 연락처를 어렵게 알아냈습니다. 네, 여보세요? 씨 핸드폰이죠? 예. 2016년도에 하나은행 네. 주문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때 혹시 뭔가 잘못된 걸 모르셨나요? 확실하게 모르는데 그냥 어린 짐작으로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예. 저 맞습니까? 긴 설득 끝에 드디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서류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당시 심장병 의원실에서 네, 갖고 있어요. 갖고 계신 거. 여기 지금 KKK잖아요. KKK가 본인이 알아요. 있습니다. 이른바 KKK, 서류 속 그의 이름입니다. 그는 최종 면접에서 합격점을 받았지만 은행 측의 점수 조작으로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사실은. 1년 반 넘었으니까. 계속 취업 준비도 하고 해갔는데 속으로 그냥 약간 분 삭히면서 그러고 했는데 그냥 억울하죠, 가장 큰 건. 친구들 사이에선 이미 KKK로 불렸다는 피해자. 친구들이 이렇게 해요. 친구들 거 보면은 저한테 맨날 KKK이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는 자신이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도 은행에 대한 꿈은 접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20대 초중반의 꿈이었으니까. 오늘 하고 싶은 거 내일로 미루면서 살았으니까. 오늘 하고 싶은 거 미루고 그 미룬 걸 또 미루다 보면은 1년, 2년이 쌓이는데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시간은 돈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노력한 것 같아요. 차마 버리지 못했던 면접비 봉투. 1년 6개월이 흘렀지만 그 안에 담았던 꿈은 이제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은행은 재미있는 게 모든 사거리에 있어요. 코너를 돌아도 있고 걷다가도 있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점심 먹으러 나가면은 남성분들은 이제 정장에 이제 배지를 달고 계신데 배지가 보이잖아요. 나도 저걸 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만약에 후배가 와서 좀 좋은 그리고 최종 면접도 하고 했으니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이고. 물론 이렇게는 안 말하겠지만 농담 삼아 그냥 친하면은 아버지 뭐 하시냐 그거 먼저 말하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냐 했는데 근데 아니면은 근데 그래도 노력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혹시 그 시즌에는 운이 좋아서 그게 낙하산이 한 명이라도 적을 수 있고 혹시나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학교 신문엔 학벌 차별 피해에 대한 풍자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에는 해당 은행 카드를 자른 인증샷도 올라왔습니다. 건송합니다. 이른바 건국대라 죄송하다는 학생들. 해당 학교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건송합니다가 나오는 것도 이제 문과 이과 따지지 않고 단지 취업을 위해서 대학교만으로 봤을 때 건국대는 취업이 잘 안 되겠다, 스카이 애들한테 밀려나겠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표출된 게 아닌가. 그게 개인의 노력이 하나도 중시되지 않고 원래 가지고 태어난 것들, 저희가 바꿀 수 없는 것들로 결정이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채용 비리 소식에 가장 분노한 건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해온 청년들입니다. 올여름 대학을 졸업한 정도현 씨. 그 역시 은행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불공정함 같은 것들 때문에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더 실망감 커지고 내 노력으로 되는 걸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취업 문턱에 좌절만 할 수도 없는 상황. 별다른 스펙도 인맥도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들도 있고 취업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틈틈이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결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도현 씨.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워낙 요즘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솔직히 불안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더 불안감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은행은 채용 당시 학벌 차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부터 남녀의 성 비율을 4대 1로 정해놓은 성차별 채용. 다수의 여성 지원자들이 면접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3년 전부터 은행 취업을 준비했다는 엄혜인 씨. 최종 면접까지 가고도 번번이 떨어졌다는 그녀는 그때마다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자들 비율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막상 최종 가면. 그걸 약간 체감을 한 게 하나은행이었어요. 필기시험장에 갔을 때도 남자 여자 비율이 비슷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1차 면접에 가게 됐는데 한주에 10명에서 12명 정도 있었는데 여자분들이 한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한다. 속상했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며 공부에 더 열중했다는 혜인 씨. 이것보다 더 많죠, 사실은. 네, 이거는 그냥 사실 얇은 책 위주로 은행별로 다 한 번씩은 기본으로 풀고 이번에 은행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권 정도 푼 것 같아요. 기억나요. 그녀는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 때문에 취업이 힘들 줄은 몰랐다고 토로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건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느낀 적도 없고 근데 필기 시험에서 인적성 검사를 봤을 때 나는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난 걸 후회한 적이 있다 했을 때 솔직한 심정으로는 얘를 체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느끼게 되니까 또 눈물이 나네.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과 KB하나은행 하명주 은행장. 채용비리 사태의 책임자인 이들은 지인 청탁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한 모모는 2013년 당시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대표 부행장이었으며 검사부장한테 이게 뭐냐 괄호 열고 회가 뭐냐 했더니 회장 또는 회장실에서 온 것일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두 사람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한 행사장.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정태 회장과 하명주 은행장 두 사람 모두 참석한다는 소식에 우리도 직접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길 기다려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KBS. KBS 좀 이따가. 하나은행 채용비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회복지 활동하셨는데 채용비리 피해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회장님 채용비리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피해자 어떻게 구제하실 겁니까? 회장님 채용비리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극진한 보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김정태 회장. 기자단분들 안녕하세요. 회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회장 책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쪽으로 피해자분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명주 은행장 또한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8일 검찰이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을 포함한 시중 6개 은행에서 약 700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VIP 리스트. 금융감독원과 국정원 등 고위직 인사들과 내부 임직원까지 청탁에 연루됐습니다. 청탁 대상자들은 전원 채용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의 채용 과정입니다. 어느 은행의 최종 면접장. 한 여성 지원자에게 만점을 준 면접관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지점에 어떤 애가 입행을 했다. 근데 알고 보니 뭐 엄청 높으신 분 따님이더라. 지점 윗분들이 건드리지를 못한다. 각 은행에는 조사부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신인척 연구라는 게 있어요.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추천을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된 부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좀 많다고 봐야죠. 척박히 불합리한 명단을 넣는다고요. 관리를 한다니까요. 꼭 합격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추가로 넣는 거죠. 면접이 다 끝난 후 점수를 조정하는 사례는 그야말로 비일비재했습니다. 대형 금융기관은 그 자체로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민간 기업에서 신규 인원을 채용할 때 가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넘어서는 형태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가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은행에서는 대규모 성차별 채용이 있었습니다. 점수를 조정해 여성 지원자들 대신 남성 지원자를 대거 뽑았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취업이 힘든 와중에도 채용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입니다. 우리는 윤 회장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추정 20분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채용 과정에서 알고 좀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사장이랑 회장 겸임하실 때 문제는 그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황인데 지금 회장으로서 좀 책임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 번 질문한 후에야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기자님 천천히 자체 사무실에 나오세요. 공선녀가 근데 지원한 사실은 알고 계셨죠? 천천히 사무실로 한번 가시죠. 공선녀는 넘긴 적이 없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죠. 천천히 취재를 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이동님 10분이 가서 취재를 기습적으로 하죠. 최종이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라던 윤종규 회장. 하지만 그는 우리의 정식 인터뷰 요청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 지원자가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에서는 300명 중 273등. 그런데 놀랍게도 임원 면접에서는 4등으로 최종 합격합니다. 이 지원자는 바로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였습니다. 서류 전형 기준 미달, 실무 면접 기준 미달, 합숙 면접에서는 태도 불량으로 0점을 맞았던 지원자. 어찌된 일인지 그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하나은행 청탁 리스트에는 이미 최종 합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순간에 뒤바뀐 청년들의 운명. 다름 아닌 누군가의 청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현직 은행장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회장 2명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채용 비리는 있었지만 청탁자는 없었다는 결론에 용두삼이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여러분은 채용 비리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폐광 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만든 강원랜드. 그렇지만 사상 최대의 채용 비리로 비리의 온상이 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그 후 5년, 강원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취재진이 강원랜드를 찾은 날, 직원들이 무언가를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면접 시험. 채용 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 시험입니다. 그 당시에 부정청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남의 인생을 도둑질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최선의 절차라고 생각해서 이제 특별 채용 절차를 마련한 겁니다. 5년 만에 진행된 이번 시험 경쟁률은 1.24대 1.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임에도 응시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근속 연수를 우대를 해주던가 가산점을 주던가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제까지 채용 비리 몇 년 동안 이렇게 저질렀다가 갑자기 이번에서 지금 공정의 시험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직장 딴데 다니고 있는데 잘 다니고 있는데 바람만 분 거잖아요. 단군 이래 최악의 채용 비리로 불리는 강원랜드 사건. 합격자 전원이 청탁 대상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 지원자가 3천여 명이 넘고 500명 정도를 뽑는 과정이었는데 태백, 정선, 삼척, 도계, 영월까지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면 막 줄대기 바쁘고 선출직, 하물며 이장, 면장까지도 강원랜드에 줄대기 바쁜 누구 빼기냐, 누구 줄을 대야 된다, 돈 얼마 준비해라.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강산에 댕기던 사람들하고 그럼 자제분들이나 이래 강산에 옳게 살라고 그걸 했는데 돈 받고 오려면 그 사람들한테 참을 팔아먹었으니까 우리 일자리를 갖다 가려면 딴 데로 팔아먹었으니까 그건 나쁜 거죠. 강원랜드가 비리가 많아요 원래. 근데 또 더욱이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취업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태백시 산업전사 위령탑. 이곳은 이 지역 광부들의 노고와 넋을 기리는 곳입니다. 강원랜드 또한 이곳에 묻힌 광부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광부들의 명패.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닦아내는 강두한 씨 또한 광부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채용 비리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심정일까요? 아무래도 통곡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땅 속에서 통곡 안 하겠습니까? 그 자제분들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우선순위는 이분들 자제분들은 다 뽑아줬는데 그 이전에 또 이후에도 또 혜택 못 본 사람들도 많고 또 저도 일부지만은 저도 너무 분하고 운동하는 게 많았습니다. IMF 당시 사업에 실패한 강 씨. 그가 광부가 된 건 아들 장래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직원 강원랜드 쪽으로 잘 가지도 안 하고 보기도 싫고요. 그랬습니다. 있고 싶은 거요. 왜? 우리 아들을 그렇게 참 제가 아끼던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그의 아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였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4번이나 떨어졌던 아들은 채용 비리 사실이 알려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합격할 줄 알았는데 그 4차까지 무참하게 떨어뜨리고 그 너무나 억울한 환경에서 우리 아들 거기에 대한 심정은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강원랜드는 나한테 처음에는 희망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지옥의 땅이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자체가 너무 지옥 같을 때도 있고.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아들의 죽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던 날, 그는 더 기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피해자 구제 시험이 열린다는 것. 이 사람들 100여 명 다시 구제한다 하길라 그 날이 우리 아들 죽고 화장하는 날 나는 텔레비 뉴스에 그때 열신강 그 뉴스에 봤어요. 그래서 내가 대기실에서 그거 보고는 그 텔레비 때려 부수고 싶더라고요. 왜 이제 그걸 방송하냐고. 그리고 어차피 꺼진 불이고 꺼진 창인데 내 자식 그 화장터에서 그 방송 들었을 때는 내가 그랬어요. 정말 이 세상에 참 우리같이 보고 불쌍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사람은 또 있겠나. 광부의 자녀에겐 강원랜드 입사 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안 강두한 씨는 아들에게 강원랜드 취업을 권유했습니다. 내가 강산을 선택해가 그 빚도 갚고 아들도 강원랜드 넣고 또 미래에 또 행복한 가정이 꾸려질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꿨는데 그것도 조그마한 꿈인데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꿈인데 우리한테는 그게 원대한 꿈인데 그것마저도 실천 안 되고 아들 잃고 내가 과연 숨을 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숨은 쉬고 있지만 사한 게 아니죠. 그냥 숨만 쉬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채 치우지 못한 죽은 아들의 흔적.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선물. 창밖엔 아들의 꿈이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나날 아파트 여기 33평인데요. 우리 소원이 저거였습니다. 저기 강원랜드 직원들이 거의 거주 많이 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문 열면은 그럼 직원들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아빠 나는 저 사람들 편에 꼭 끼어야 돼. 내가 저거 사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모실게. 맨날 하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강 씨를 다시 만난 곳은 대구의 한 정신병원. 병원을 나온 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아들의 죽음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내가 음독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그 생각하면 아득해요. 그 당시에 약 먹었다 하는 소리 듣고 응급실에 달려갈 때는 혹시 죽었으면 어떨까. 따라 죽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갔고 제발 살아라 제발 살아라. 내 혼자 100번도 더 짖으면서 갔어요. 제발 살아라.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강 씨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달렸던 길. 그는 지금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아들 거기는 있는 거는 생각하면 오기는 싫어요. 좋은 일로 와야 되는데 오면은 나쁜 일로 나쁜 그것만 자꾸 생각나니까. 35살 나이에 외롭게 죽어간 아들. 강 씨는 아들의 시신을 화장해 자신의 부모님 묘에 뿌렸습니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계시길래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안겨갖고 뿌려줬습니다. 같은 묘에. 예전 어느 날 그랬듯이 아버지는 아들을 더듬어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죽고 난 내 아들한테 금숟가락 흙숟가락 따져서 어떡하겠습니까? 분하지요. 금숟가락 왜 누가 금숟가락입니까? 다 태어날 때 다 흙숟가락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금전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평등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가서 죽어서 죽는 날 아버지 어머님 찾아가서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왜 아버지보다 먼저 가냐? 아버지하고 재밌게 살자고 내가 널 그렇게 부르고 너를 그렇게 했는데 왜 언제 가냐 엄마. 내가 뭐 지금 다 죽어간다 이놈아. 내가 뭐 살려내라. 야 이놈아 왜 죽었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강 씨.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세상에 대한 원망뿐입니다. 진정한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던 아버지는 지금 자신을 자책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로 인해 완전히 파탄난 한 가족의 미래.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취재 도중 우리가 만난 채용 관계자들은 청탁 대상자의 명단을 만들어 합격시키는 이 일이 마치 관행처럼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큼 심각했습니다. 채용 비리는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세 사람.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당사자인 최흥집 전 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구속 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글쎄요, 우린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냥 못하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태백시에 위치한 염동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항상 열려있다는 간판과는 달리 사무실 문은 굳게 닫힌 상태. 아무리 기다려도 직원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3일 전까지는 사람 안 만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 끝나고 인비 빼고 못 빼고 이러더니 장갑고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을 만나러 간 곳은 법원. 권성동을 구속하라! 권성동을 구속하라! 권성동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청년들이 권성동 의원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채용 비리는 사실 청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에 대한 것,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이런 행태들은 반드시 강하게 처벌받아야 되고 거기서부터 어떤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날은 강원랜드 부정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영장실질 심사날. 저와 무관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진 않으세요? 5년 피해자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에 수사 압력하셨습니까? 검찰에 수사 압력 넣으셨습니까? 권성동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검찰 내부의 공방으로 옮겨갔습니다. 12월 8일 날 권성동 국회의원은 소환 조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질책을 받으신 후에 저희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혹시 노무일 검찰총장님께서 당초 약속한 것과 달리 수사단의 수사에 관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또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후보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 국회 법사위. 가장 상석엔 권성동 의원이, 맞은편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앉아 있습니다. 당시 권성동 의원은 검찰을 감사하는 법사위원장. 막강한 영향력을 쥔 만큼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논란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고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국회. 이날 중요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국회의원 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날만큼은 여야가 모두 한마음이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두 의원. 방탄국회라는 오명이 남았습니다. 검찰과 국회가 이렇게 짬짬이라는데 본인들 스스로도 우리도 같이 짬짬이를 합시다라고 하는 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모든 권력형 비리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서로 짬짬이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한마디로 그만큼 저는 그 썩은 권력의 문제라고 저는 채용 비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엄단하거나 거기에 대한 많은 그 검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유야무야 과거처럼 된다 한다면 아마 국민들은 그래 보니 우리가 아무리 시민혁명하고 뭘 바꿔본다 해도 여전히 권력을 쥔 사람들이 변함이 없구나.
채용 비리가 만연해진 배경엔 단순한 관행을 넘어 힘 있는 자들의 결탁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잘못은 우리 언론에게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정 권력으로, 언론은 또 언론 권력으로, 또 다른 권력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군림하거나 아니면 또 결탁하거나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런 비리, 이런 어떤 그 썩은 공정치 못한 사회가 그만큼 뿌리 깊게 된 점이 있다고. 지난해 말 피해자들은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시간과 꿈을 과연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만 다뤄지는데 이게 사실 개개인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고 받았던 어떤 좌절감이나 충격들이 굉장히 컸던 것인데 관련자 처벌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좀 구제가 필요하다. 지난 2일 2명의 청년이 직접 추정 60분을 찾아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피해자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감원을 그때 3번째 지원했고 자꾸 최종까지는 가니까 이거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결혼도 했고 이 상황에서 가족이 다 같이 고생하고 가장 미안했던 게 내가 될 것도 아니었는데 1년 동안 가족들 희생시키면서 이렇게 했구나. 결국은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충격은 며칠 갔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충격이 컸던 게 이런 비리 행위로 떨어졌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충격은 억울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최종 1, 2등이었던 두 사람은 공고엔 없었던 기준이 반영되면서 탈락했습니다. 갈 수 있는 한망의 기억이었거든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후속 조치가 굉장히 미온적이고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고 한 발 뒤로 빠져 있고 그런 금감원을 봤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좀 답답하고 좀 밉기도 하고. 온전히 뭐 그때로 시간을 되돌려서 원상복구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금감원에서 대응하는 거 보면 사실 좀 예전에 그런 비리가 있어서 실망이다 이것보다도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실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금융감독원에 피해자 구제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피해자 구제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백한 불법의 증거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당연히 저희가 새롭게 정립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채용비리 공화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신의 직장에 흙수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꿈도 희망도 앗아가버린 불공정한 현실. 과연 이제는 바로잡을 수 있을까? 금융기관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에서조차 심각한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채용 비리의 실체는 드러났지만 검찰이 기소한 건 대부분 인사부장과 같은 실무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진짜 몸통이라고 할 법한 최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로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역시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채용이 취소된 부정 합격자는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 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하겠다. 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채용 과정을 완전 공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뿌리 깊은 채용비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취업난 속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조차 믿을 수 없게 된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은 최근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진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특별 편성된 고속열차가 들어옵니다. 기차가 멈추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청년들을 위해 증설된 열차. 이날
이날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총 5대의 기차가 마련됐지만 모두 매진됐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 부산이요. 부산이요? 대전에서 왔어요. 강릉에서 왔어요. 대구에 대구. 이들은 모두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보러 온 수험생들입니다. 이번 7,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무려 63대 1. 공무원 약 2,000명을 뽑는데 지원자 수만 12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취업하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 학교보니까 언제 이게 그만둘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공무원 지원자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작년 지원자만 무려 27만 6천여 명.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이유로 채용 과정의 공정함을 꼽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은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회적 신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처럼 말 그대로 흙수저가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을까? 사기업에서 이런 것이 가능할까?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공무원 시험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서울 노량진. 불볕더위 아래 끝도 없는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들이 기다린 건 한 공무원 학원의 개강 설명회. 이 학원에서만 3,000명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자체에 부모님이 뭐 하시냐는 그 란을 채우기가 사실 힘들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공무원이 훨씬 더 나름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실력으로 좀 뽑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공무원 준비하면서 시험으로 승부하고 제가 실력 키워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이 길에 들어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모든 공무원이 뭐 학교도 안 보고 자기 뭐 실력으로 보죠. 시험 보고 합격한 사람만이 그러니까 가장 정당한 그 국가에서 가장 정당하죠. 노량진의 명물 컵밥거리. 이곳에서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김군호 씨를 만났습니다. 노량진 온 지 한 5달 이제 반년 돼가는 거야. 노량진 와서 공부하는 거 다 다른 사람들 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서 공부하게 될 줄 잘 몰랐네. 그는 원래 은행에 취직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원래 꿈은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직접까지 갔다가 안 돼서 현재는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 형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형 말을 듣고 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옮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방대를 나와 그럴듯한 학벌도 인맥도 없는 군호 씨에게 공무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그런 걸로 취업을 할 수 없고 저희는 이렇게 입출금이나 이체 이런 일로만 은행을 들릴 수 있다는 현실이 별로 좋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볕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 3개월째 군호 씨가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은행권 취업 준비는 없을 거라는 군호 씨. 만약에 올해 장기화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기업들을 아직 많이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만약에 제가 준비를 했다가 안 될 경우를 생각하면 이런 공무원을 준비하는 길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군호 씨는 은행원이란 꿈 대신 채 2%가 안 되는 합격률에 청춘을 걸었습니다. 그에게 공무원 시험은 노력한 만큼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단 하나의 꿈을 꾸는 도시 노량진. 그 꿈 덕에 노량진의 밤은 어두워질 줄 모릅니다.
채용비리 사태로 무너진 청년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자신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은행권 채용비리를 폭로했던 심상정 의원은 최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채용비리 처벌을 강화하고 연루자의 임원 임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그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정치의 가장 시급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데. 대전의 한 카페. 우리는 이곳에서 26살 노미소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피해자이자 첫 구제자입니다. 그때 알바할 때 생각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때가 제일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언제까지라고 기약이 없는 일이니까 계속 미래가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해야 하니까요. 그게 제일 힘들었죠. 2년 전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후 이곳 카페에서 일하며 취업 준비를 했다는 미소 씨. 그런가 봐요.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봐요. 미소 씨는 올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특별 채용 대상자가 됐습니다. 저 얼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라고요? 이러면서 진짜 얼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끊고서는 울었어요. 맞아요. 전화를 받고 지난 시간들이 떠올라 만감이 교차했다는 미소 씨. 저희 8명 포함해서 힘들다 진짜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점점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른 지원자분들도 그러시는데 술 한 잔씩 하시면서 또 쓰고 울면서 또 쓰고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누군가의 비리가 없었더라면 다르게 보냈을 시간입니다. 그녀의 잃어버린 인연을 그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불행 중 다행으로 입사를 했지만 진정한 부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인연을 어떠한 값어치로 나타낼 수도 없어요. 만약에 그 피해 보상 금액으로 책정을 한다고 해도 그 금액은 어떠한 금액을 줘도 제 인연이 아까울 거예요. 이날 미소 씨는 신입사원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원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에겐 여전히 걷고 싶은 길입니다. 꿈꾸던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긴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미소 씨. 늦었다 생각 안 합니까? 늦었죠. 많이 돌아온 만큼 더 열심히 해야죠. 그건 제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입사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부재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보겠습니다. 자신처럼 채용비리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구제되길 바란다는 미소 씨. 그녀의 바람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피해자를 만났지만 취재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피해를 제보할 수는 있지만 카메라 앞에 서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인터뷰 후 또다시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이 사회가 빼겁고 힘없는 이들에게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믿음을 저버린 사회.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취재를 하면서 언론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도 많이 들었습니다.
채용 비리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저희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돈도 실력이다.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국정농단 사건 당시 공분을 일으킨 정유라 씨의 말이었죠. 채용 비리의 적나라한 실체가 밝혀진 지금 이 오래된 악습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비극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 당연한 이야기가 현실이 될 때 우리 사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How many seas must the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주변 상황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계속 앞을 보고 가다 보면은 나아지지 않을까.